지금 국감을 놓고요. 이 나라가 매우 혼란합니다. 여권에서는 국감에 여러 가지 폭로를 하는 야권에 이렇게 누르기 위해서 심재철 폭로 등도 성공적으로 눌렀지만 유치원 문제를 터졌습니다. 그래서 비리 유치원 문제를 가지고 목소리가 큰 30, 40대 여성의 지지를 받으면서 몰고 갈라 했어요. 성공적으로 보였는데 야권에서 공기업 지금 채용 비리라는 문제를 터뜨려 버렸습니다. 청년 일자리 실종 시대에서 문재인이 기회균등과 과정의 공정함, 결과적 정의를 이야기를 했는데 문재인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겠다 했는데 그리고 또 공공기관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가만히 보면 공공기관 일자리를 늘린다고 시험을 쳐봤자 한마디로 현대판 엄서제도로서 누가 붙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런 시스템이라면 한마디로 아무리 많이 뽑아봤자 내가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실제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주는 내부 시험에 있어서 합격률 94%, 100% 보장해달라. 그래가지고 불참을 했다가 합격률이 94% 되니까 올해 또 한 번 시험을 더 치러서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뭐냐? 그들끼리의 한마디로 노조 조직의 고용세습, 노조 기득권의 고용세습으로 이어지면서 정말로 열심히 공부한 사람 내지는 힘도 백도 없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된다거나 시험을 쳐서 정규직으로 되는 것이 얼마나 지금 뒤통수를 맞는 일인가. 차라리 노조 간부 중에 한 명을 친인척으로 두는 것이 시험 100년 공부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지 않은가. 이런 문제가 터지면서 이 문제가 만만치 않게 지금 정권 비리로 이렇게 연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문 정권과 노조 간의 유착 비리에 대해서 지금 야권은 그걸 적극적으로 캐치해내려고 집중하고 있지요. 실제로 문 정권 들어서 이 노조들의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면서 정권 창출에 기여한 몫을 내놔라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터져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이 정권 지지율이 뭐 한 3주째 적은 퍼센트지라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양에 갔다 오고 난 직후부터 뭐가 되는가 싶었는데 그 다음 주부터 또 내려가고 있어요. 이건 지금 뭘 의미하는 거냐? 자, 문 정권이 대북쇼로서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고 유치원 문제의 심각성을 문 정권이 터뜨려서 끌고 가더라도 그것보다 더 심각한 20, 30대의 취업과 관련되는 불공정성에서 항상 공정과 기회균등을 정의를 이야기하는 문 정권이 노조에 대해서 사실상으로 기득권을 보장해 주면서 고용을 세습한다라는 문제와 충돌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치원 문제야 지난 정권의 문제만도 아니고 문 정권 들어와서 1년 반 동안 지속됐던 문제고 또 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폭로하기 이전에 문 정권이 제도적으로 이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도 회계 감사를 받는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작년부터 해왔더라면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 하지만 지난 정권과 하던 식으로 똑같이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서 교육청에서 감사한 내용이라고 그렇게 폭로하면서 마치 자신들끼리 정의의 칼을 짚는 양 이야기를 하는 것도 지금 어불성설이 있습니다. 자, 한간에는 임종석이 6개월 안에 그만두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광범위하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 아무리 늦어도 여름에는 그만두게 될 것이다. 그렇게 임종석이 그만두게 되면서 문재인의 청와대의 방향도 바뀔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은 지난번에 임종석이 군복을 입고 청와대에 헬리콥터 타고 무장장갑차 타고 지뢰 제거 현장을 정의용 또 서훈 등을 다 옆에 거느리고 이렇게 간 부분은 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9일 옳은 말을 했어요. 임종석을 향해 독선이 도를 넘고 있다. 자, 임종석이 어떻게 DMZ의 국가정보원장,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을 대동해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 현장 시찰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모든 국민이 놀랐을 것이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상황에서 비서실장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니. 임 실장은 비서실장 자격이 아니라 남북 공동선언 추진위원장 자격으로 갔다고 강변하겠지만 이래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폐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손학규 입장에서는 청와대에 임종석이 사라져야 자신에게도 기회가 온다라는 입장에서 이런 말을 했겠지만은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오래된 정치를 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비서실장이 이렇게 오만방자할 수 있는가? 지난번에도 보면 손학규 되고 난 이후에 북한에 같이 가자면서 꽃할배 같은 신선함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면 한다라고 말을 했지요. 그때도 손학규가 임종석이 SNS로 뭘 이야기하는 것은 비서실장이 해야 될 일이 아니다. 비서실장은 숨어서 해야 되고 자기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금 다른 한편으로는 문정인이 너무 설치고 다녀가지고 지금 청와대에서도 골치가 아프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종석과 문정인 간에 서로 간에 지금 대북 정책을 놓고 주도권 다툼이 벌어졌고 또 문정인의 일방적인 어떤 방향 제시나 독주에 임종석이 또 불쾌하게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지금 안팎으로 제가 볼 때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문재인의 지지율은 경제 문제가 지금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심각하게 퍼져가고 있고 더더욱 이 정권이 주장하던 공정성과 기회균등, 정의 등이 지금 노조의 세습 취업 문제와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번에 이 정권의 본질들이 폭로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 안에는 호가호의와 내분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정권이 이런 것들을 수습이 가능할 거냐? 저는 매우 어렵다고 보입니다. 한편으로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바라보는 이 정권의 시각은 매우 복합적일 거라고 보입니다. 이재명 스스로도 이 정권이 자신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이 사람의 메일이 해킹이 됐다라는 또 의미심장한 일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메일이 어떻게 해킹이 되었냐? 이재명이 쓰고 있는 지금 로그인 상태로 쓰고 있는 한 포탈, 네이버 아니면 다음이겠죠. 여기에 메일에 접속을 시도했는데 이재명이 비밀번호가 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임시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접속을 해서 보니까 8월 31일 누가 자신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해서 비밀번호를 주인처럼 변경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커는 이메일 주소를 통해 또 다른 이 포털 사이트의 이메일 계정에 비밀번호 변경도 시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임시 비밀번호를 내가 잊어먹었으니까 새로 부여받겠다라고 하면서 비포털 사이트 측에 이재명의 이름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싱가포르 국립대학 이재명 교수라는 운전면허증을 첨부해서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첨부된 신분증이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어 비밀번호를 발급할 수 없다고 그 A 포탈로 이 B 포탈 측이 전송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확인한 A 포탈 고객센터 측에 당일 신고를 하고
B포탈 측에도 이 해커가 비밀번호 발급을 위해 첨부했던 신분증 위조 사진 등 내역을 달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다음이 있으면 다음에다가 이렇게 이 접속을 하려니까 비밀번호가 변경이 됐는데 보니까 나중에 네이버에 이런 이 계정도 비밀번호를 변경을 시도했던 걸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변경을 시도하기 위해 가짜 신분증까지 등장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 여권의 경기도지사고 핵심적인 인물인데 이재명의 지금 사이트가 이 고도의 해커에 의해서 위장 신분증까지 등장을 해서 해킹되었다라는 부분은 이건 정말로 의미심장한 부분이지요. 자, 어쨌거나 그 이재명의 부분에 있어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지금 여권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안 암투의 복잡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이 정권은 유치원들이 해먹었다 이러지만은 이것은 정권마다 있어 오던 상투적인 겁니다.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요양병원 뒤지면 이런 비리가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끼리끼리 해먹은 비리도 예사롭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보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친여 성향의 태양광 업체 주소지를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세 개의 이 조합에 서울시의 무슨 42%인가 또 중앙정부의 지원에 또 상당수가 집중이 되었다. 이런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가운데 하나인 해드림 협동조합 사무실에 취재진이 가봤더만은 사무실이 아니라 가정집이었다고 합니다. 특허청이 작년 3월 달에 발급한 특허청에 보면 특허권자는 해드림 협동조합, 발명자는 박성농 해드림 협동조합 이사장입니다. 특허청에 있는 주소지로 가보니 영동포구 신길동 좁은 골목길에 2층 주택이 나오는데 1층은 부동산이고 2층은 가정집인데 이 해드림 협동조합 간판도 없는 가정집이 협동조합 사무실이었다는 겁니다. 이웃이나 이런 사람들도 집주인도 낯선 이름이라는 거예요. 주민은 30년을 살아도 해드림 협동조합이라고 들어본 바가 없다. 이 주소는 특허 출연의 필수적인 등록 요건이기 때문에 이 주소가 허위 기재됐다면 특허도 문제다는 거죠.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해드림 협동조합은 서울시로부터 작년에 보조금을 20억 넘게 받았고 2016년보다 3배 넘게 증가하면서 녹색 드림 협동조합과 서울시민 햇빛 발전 협동조합과 함께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서울에너지공사에 등록된 주소지를 찾아가도 직원을 만날 수 없었고 해드림 측은 직원도 없고 주소지에 사무실도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 해명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끼리끼리 도둑질을 해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권이 제가 봤을 때 관리 능력을 거의 상실했다라는 겁니다. 한국당의 김용태 의원 측이 2013년부터 17년 사이에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원한 단체와 단체 대표자의 이력을 분석한 결과 박원순 캠프에서 일했거나 시민단체 때부터 박 시장과 인연이 있는 사람한테 보조금이 집중되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것은 태양광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15년까지 3년간 도시 녹화 나무 심기 사업 명목으로 6억 3천만 원의 보조금을 서울 그린 트러스트라는 데 지급을 했는데 이 단체 지영선 대표는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노무현 정부 보스턴 총영사를 지낸 친정부 여권 인사라는 거예요. 박원순도 2002년, 2006년 사이에 서울 그린 트러스트에 감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 단체 이사를 지낸 임성빈 씨가 운영하는
환경조경나눔연구원도 서울시 보조금을 받았는데 서울시는 환경조경나눔연구원을 주축으로 한 환경단체에 2015, 16, 17년까지 19억 3천만 원을 지원해 줬다고 합니다. 또 그 유명한 환경연합 대표를 했던 최열이 이사장으로 맡고 있는 환경재단에도 환경영화제 지원 보조금 명목으로 2013년부터 15년까지 3년간 9억 9천만 원을 지원해주고 2017년에는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명목으로 2억 1천만 원을 지급을 해줬고 최열은 2003년에 박원순과 함께 새 정치 주체 촉구 선언을 하는 등 가까이 지내온 사이라고 합니다. 또 서울시는 탁틴 네일이라는 단체가 건전성 가치관 교육을 하는데 2015, 17 두 차례에 걸쳐서 4억 5천만 원을 보조금으로 줬고 최영희 탁틴 네일 대표는 18대 국회 민주당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지낸 노무현 정부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출신이에요. 또 알려진 좌파 매체하고도 관계가 있지요. 자, 서울시는 녹색교육센터가 중심이 된 23개 단체에도 2013년 13억 6천만 원을 지불을 했고 이 단체 대표 박영신 씨는 녹색연합 상임대표를 지냈고 2008년에는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으로 박원순과 같이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또 서울시는 유창복 성공회대 계민교수가 이사로 재직하던 마포 공동체 라디오라는 단체에 공농장 촉지 및 마을 미디어 플랫폼 아카이빙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2013년부터 15년까지 8,900만 원을 지원했고 여기에 유창복이라는 교수는 박원순의 캠프의 정책자문단이었고 보조금 지급 당시에 서울시 협치자문관을 지내기도 했다는 거예요. 서울시는 민노총 지부에도 2013년부터 작년까지 노동단체 지원으로 13억 5천만 원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자, 이 정권이요. 지금 내부의 분열, 또 호가호의 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은 내부의 권력을 분산 견제시킬 장치도 실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정인이 호가호의, 임종석이 호가호의 하면서 총리 장관들을 줄 세우고 자빠졌고 더 나아가서 이 정권의 중앙이나 지방에 한마디로 태양광 같은 사업들로 저들 패거리들 먹여 살린다고 난린데 태양광 사업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보조금 지급단체에서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수십억을 저들끼리 나눠 먹고 있습니다. 하물며 중앙정부에서 지금 나눠 먹는 돈들은 이렇게 제대로 챙기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권은 기획균등도 도덕성도 공정성도 상실한 채 불의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저들끼리도 지금 타협이 안 돼서 가고 있습니다. 모처럼 이 김병준이 옳은 말을 하나 했는데요. 문재인이 유럽에서 북한의 에이전트로 순방을 했냐 실망스럽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많은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왜 북한과 저렇게 하고 다니면서 올해 안에 불가능한 종전선언을 한다고 저 난리를 치고 또 유엔사가 종전선언이 돼도 해체 안 된다고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다녔는지 그래가 저 망신을 당하고 와서 교황을 또 방북 초청 대리해 주겠다고 했다가 또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나라의 경제는 전부 손을 틀고 전부 다 이 권력이 저들 패거리끼리 나눠 막는 일에 열중하고 있고 또 이 정권의 최대의 주주인 민노총은 한마디로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하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각종 일자리 창출을 공정한 공공기관 시험을 외면시키고 저들끼리의 고용 세습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갈 때까지 간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요. 이제 끝만 남았습니다.